자, 이제 그 메쉬 작업을 계속 가보죠. 지금 얘는 지금 그 금형인데 여기서 이제 요 회색이 제품이죠. 지금 이쪽이 제품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런너하고 게이트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전혀 뭐 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제 그 제품 쪽만 이제 빼놨는데, 어디 있냐,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게이트도 지금 이런 상태로 게이트고, 여기서 이제 제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런너고, 제품은 이제 대칭으로 이쪽으로 또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을 요 피딩 시스템하고 제품 쪽하고 그 메쉬 만들고 모델링 하는 거를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죠. 우선 이제 지금 이렇게 3차원 데이터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피딩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커브를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분리해서 해놓은 게 이건데, 이렇게 돼 있죠. 게이트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우선 그 듀얼 도메인 메쉬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요 피딩 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대칭으로, 다음 피딩 시스템도 대칭을 만드는 거를 그걸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몰드 플로우에서는 몰드 플로우 메쉬로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죠. 엄청 힘든데, 여기에 하나를 새로 아니라고, 잘못했구나. 임포트를 안 했네요. 아이고,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라솔리드 파일을 받아보죠. 듀얼 도메인으로 여기서 메쉬로 1번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럼 이제 솔리드 상태로 그 제품 모델링이 들어오는데, 몰드 플로우는 그 이제 메쉬 장점도 있는데 좀 그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는데, 뭐 손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보죠. 우선 몰드 플로우에서 메쉬를 해보면
얘는 지금 제품 두께가 2mm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글로벌 엣지 랭스를 뭐 좀 쉽게 가기 위해서 3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요 코드 앵글을 60도, 보통은 요것보다 이제 좀 타이트하게 주는데 요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요 실버 리무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작은 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것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필렛 같은 거 연결할 때, 요 엣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데, 뭐 당연히 이제 생길 이유가 있어서 생기긴 하지만, 저런 것들이 유한 요소 메쉬를 자동으로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이 엣지를 분할을 해서 만들죠. 엣지를 분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요소들이 있을 때는 요소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라, 뭐 이런 옵션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보면 뭐 상당히 고생을 해서 시간도 좀 꽤 걸리던데, 시간이 지금 뭐 시작을 하네요. 시작을 하는데 뭐 이제 5% 메쉬 작업도 상당히 연산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죠. 특히 자동 메쉬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CAD 모델 자체가 좀 어떨 때는 편집도 필요하고, 메쉬 자체가 좀 숫자가 작으면서도 데이터가 안 크면서도 좀 정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모델을 이제 바꾸는, 편집하는 작업도 가끔 가다가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이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서, 우리는 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방법을 한번 해보죠. 우선 몰드 플로우에서 일일이 편집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작업은 뭐 요새는 이제 모델링, 뭐 메쉬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죠. 특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NX도 좋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란 이런 프리포스트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 잘 나오기 때문에 손을 뭐 거의 안 대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 몰드 플로우 메쉬 작업은 좀 생략을 하고, 좀 메쉬 편집하는 작업은 이제 꼭 부득이한 경우 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메쉬 작업이 이제 끝은 났는데, 이게 지금 우선 노드를 이렇게 가려보면 우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실제 모델링에는 없었던 라인들이 이렇게 좀 쭉쭉 간 게 나오죠. 쭉쭉 간 거는
바로 요 바닥 쪽에 요 리브 형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돼 있는데 우선 그 듀얼 도메인 메쉬를 잠깐 설명을 하면 미드 플레인 메쉬는 뭐 이제 중간면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데, 듀얼 도메인 메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품이 이렇게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요 면에도 메쉬를 만들고 요 면에도 메쉬를 만들고 요 면에도 메쉬를 만들죠. 이제 2차원 메쉬를 이제 쭉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원 상에서 모드점이 이렇게 있으면 우선 요 듀얼 도메인 메쉬에서 듀얼 도메인 메쉬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첫 번째로 이제 제품 두께를 계산을 하죠. 제품 두께를 계산을 하는데, 이 제품 두께는 그 롤링볼 알고리즘이죠. 롤링볼 시크니스.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하고 3D 금형 설계 거기서도 이제 여기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구가 이렇게 그 아래 위 또는 이런 모서리 이런데 이렇게 딱 끼어서 형성될 때 그 제품 두께를 표시하는 거죠. 이제 제품 두께는 롤링볼 시크니스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쉬의 매칭을 또 따지죠. 메쉬 매칭을 따지는데, 그 매칭을 따지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따로 밑에 따로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서로 어긋나겠죠.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메쉬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점 이렇게 한쪽씩만 가면 이게 전혀 그 동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동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면이 이 밑에 면에 어디하고 서로 매칭이 되는지 이렇게 메쉬 매칭을 따지는데, 이 메쉬 매칭은 그 지난번에 했던 커넥터를 내부적으로 만든다 그러죠. 커넥터를 만들어서 지금 위아래를 동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이 고정측, 이쪽이 가동측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 고정측, 가동측 간에 그 메쉬 매칭을 시키게 되겠죠. 근데 요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이렇게 매칭되는 게 잘 안 나오겠죠. 이 부분하고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엣지가 있으면은 이 엣지 이 점에서도 매칭이 안 되겠죠. 두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를 만들어서 따질 텐데, 여기서 이제 요 주변에
그 대응하는 게 없을 테니까 매칭을 시킬 수가 없겠죠. 이쪽도.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 메쉬 매칭을 이제 그 최대한 많이 되게끔 해줘야 그 계산 결과도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 리브 이런 데는 이렇게 별도로 그 임프린트한 식으로 이렇게 면을 나눈 식으로 이렇게 메쉬를 만들죠. 이 기능은 아마 몰드 플로우에서 이제 유일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해석 정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해석 정밀도 올리기 위해서 메쉬 매칭 레시오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좋은 그 면이 있는가 하면, 이건 지금 메쉬를 만들어진 상태를 보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지금 뭐 이런 경우 그렇게 보면 여기 이 프리 엣지라는 거는 0이 나와야 되는데, 프리 엣지가 일단은 그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스펙트 레시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그 1104나 되는데, 이거는 그 아주 해석 정밀도에 굉장히 나쁘죠. 그 다음에 요 또 인터섹션 된 엘리먼트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메쉬 매칭은 굉장히 뭐 잘 됐지만, 지금 이 에스펙트 레시오, 프리 엣지,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인터섹션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모델 아니면은 거의 뭐 하기가 힘들죠. 그 제품 모델링 그대로 갖고는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그 3D CAD에서 미리 이제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도록 제품 모델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 작업하고, 그 방금 전에 이런 에러들이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은 뭐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몰드 플로우 메쉬보다 지금 그 조금 이제 여기서 요 매치 퍼센테이지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가 잘 나오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선은 뭐 패트란을 한번 이용해서 해보면, 여기서 여기다가 필라라고 하나 만들죠. 파일을 우리 아까 그 파라솔리드 파일 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솔리드가 들어왔죠. 솔리드가 들어왔으면 패트라는 이제 거의
거의 손을 안 대고 자동 메쉬를 해도 이제 뭐 웬만한 해석에는 충분할 정도로 정밀하게 잘 되니까 우선 여기 게이트 V를 좀 손보기 위해서 여기만 서피스 메쉬를 요거 여기 만들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나왔는데 너무 작으니까 0.75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이렇게 게이트 V만 메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솔리드 메쉬를 얘를 테트라4로 삼각형이죠 그냥. 다음에 이제 메쉬 파라메터에서 요거를 우리 좀 0.02로 하는데 그 대신에 이 최소가 되는 엣지 랭스를 얘를 0.5로 놓죠. 0.5로 놓으면은 여기 3에 0.5니까 한 1.5mm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미니멈 엣지 랭스에 걸리는 것들은 제가 다 걸러내죠. 여기서도 시간은 뭐 조금 기다리는 수준, 그 수준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다 나왔죠? 굉장히 이제 빨리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면체 메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서피스 메쉬는 지금 요 부위에 사면체 메쉬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메쉬는 다 지우면 되고, 이렇게 보면 메쉬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틀린 거는 그 몰드 플로우처럼 요 리브 쪽이 반영이 안 되죠. 리브 쪽이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요 코나 R들을 전부 이 C로 바꿔놨죠. C 형태로, CAD에서 따지면 이제 C 형태죠. 그게 바로 요 글로벌 엣지 랭스를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그 몰드 플로우에서 실버 리무벌 하는 거하고 여기 그 쇼트 엣지를 합쳐라 하는 거, 요거하고 이제 같은 옵션인데, 그 몰드 플로우 옵션에서 추가로 있는 거는 요거죠. 미니멈 엣지 랭스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뉴트럴 파일로 필러라고 한번 내보내보죠. 하면 됐고,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임포트를 해보죠. 이거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겼죠. 듀얼 도메인이고 밀리미터로 하죠. 밀리미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가 새로 들어왔죠. 이렇게 그 솔리드 메쉬를 그 테트라 메쉬죠. 솔리드 사면체 메쉬를 이렇게 들여오면 여기 이제 다시 메쉬하라는 그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체크가 안 됐으니까 얘를 해주면은 이제 단지 여기서는 그 아래 위 메쉬를 매칭만 하죠. 요걸 갖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두께하고 메쉬 매칭만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이제 금방 할 텐데. 다 된 것 같네요. 다 됐는데, 그럼 이제 요 메쉬의 상태를 한번 보죠. 메쉬 스태틱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에스펙트 레시오도 최대가 12.4고 그 다음에 프리 엣지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인터섹션도 없고, 그 다음에 메쉬 매칭이 그 83.9%, 그 다음에 리시프로컬 매칭이라는 거는 그 주고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매칭됐으면 다시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엇갈리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매칭은 되는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리시프로컬 매칭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따진 건데, 그래서 요것만 조금 나빠졌죠. 일반적으로 그 메쉬 매칭은 80% 정도가 기준이죠. 요것도 이제 80% 이상 되는 게 좋긴 한데, 대부분 경우 그 아주 좀 정확한 해석을 원하지 않으면 뭐 이 정도 돼도 충분히 그 데이터가 잘 나오죠.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올릴 필요가 있으면 캐드에서 좀 손을 봐갖고 다시 메쉬 작업을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이아그노스틱들이 많죠. 이제 그래서 메쉬 매칭 다이아그노스틱을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언매치된 부분들이, 빨간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언매치가 될 수밖에 없죠. 거의 이제 언매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저쪽으로 가봤자 여기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져 있으니까 매칭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두께를 갖고 있으니까 두께 아마 범위 안에서 그 매칭되는 걸 찾다 보면 못 찾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매칭이 안 되는 부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뭐 아주 그 정밀한 해석 외에는 그냥 이 상태로도 굉장히 양호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지금 에러는 없으니까 시크니스 다이아그노스틱 보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잘 나왔죠. 아이고. 그래서 보면 2.027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제품이 지금 여기서 밑에까지가 2.027이죠. 이제 부분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100분의 얼마 그 수준으로 거의 뭐 한 1% 수준 이내에서 두께가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두께에 대한 걱정은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은 에스펙트 레시오인데, 에스펙트 레시오는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6 이상 되는 것만 보면, 6 이상 되는 부위는 뭐 어차피 요런 데들이죠. 요런 데들. 요거는 뭐 코나 알을 없애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은 요 코나 알을 없애지 않으면은 그 개선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코나 알을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없애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 작업은 뭐 특별히 제품 모델링 하는 쪽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은 거의 뭐 힘든 작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따지는 이유는,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우리가 요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노드점이 있으면 여기 전부 이렇게 연결된 그 노드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요 길이들이 서로 균일하면 균일할수록 그 계산이 잘 되겠죠. 계산이 잘 될 텐데, 뭐 여기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나가갖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길이가 이제 굉장히 길어지겠죠. 사실은 요점에 이제 그 플라스틱 수지가 요점에 오면 그 다음에 인접한 점들을 찾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줄기 하나 있으면 기하학적으로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따지는데,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몰드 플로우 매뉴얼 봐도 나오는데, 여기서 요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크면은 계산 결과가 이제 나쁘겠죠. 그것 때문에 따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뭐 이제 요런 것도 제품 모델링이 이런 거죠. 제품 모델링이 이제 그렇게 생겨갖고, 엣지에서 이제 그 노드점을 먼저 만드니까 그걸 연결하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제품 모델링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뭐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좋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결국
제품 모델링을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손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제 많이 뛰어넘죠. 지금 이 제품은 그렇게 복잡한 제품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 제품 모델링 하는 사람이 그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팩트란에서 만든 메쉬는 이제 바로 요 상태에서 수정 없이 바로 해석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그냥 바로 해석을 하는데 단지 뭐 조금 번거롭지도 않은데 사실은 번거로웠던 거는 요 게이트 부위만 좀 정밀하게 하려고 서피스 메쉬를 한번 만든 거밖에 없죠.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팩트란 이런 소프트웨어는 잘 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UG에서 그 NX에서 이제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이 전번에 프리포스트라 그랬죠. 프리포스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급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UFEM and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 상태로 세팅을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서도 오케이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뮬레이션 내비게이터에서 얘를 디스플레이 파트로 만들고 여기서도 이제 요 게이트 쪽을 여기서 2D 메쉬를 먼저 여기만 아까 0.75 했었나요? 0.75 보면 이렇게 되는데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NX 메쉬도 조금 이제 테트라4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얘는 3을 주고 요것도 아까 우리 그 0.5 준 거 있죠? 이제 여기서 50% 주는 거기 때문에 팩트란에서 그 커버처 생각한 거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50% 주고 나머지 그냥 두고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아마 그 에러가 난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제 얘가 이제 에러가 안 나면 쫙 잘 가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헤매고 있으면은 보통 에러가 한번 나는 거죠. 이제 기다렸다가 여기서 지금 NX에서 이 메쉬 작업을 이제 에러가 나더라도 몰드플로우도 에러 났고 여기서도 에러가 났는데 왜 NX에서 메쉬 작업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NX에서 그 에러를 고치기 위한 그 수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그 몰드 플로우보다 쉬워서 그런 거죠.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NX에서 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거죠.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여기서 제품 두께, 메쉬 매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 얘기였죠.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뭐 꼭 그 몰드 플로우에서 뿐만 아니고 사면체 메쉬에서도 따지기도 하죠. 사면체 메쉬에서 따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 솔리드 메쉬에서는 주로 또 요거 말고 자코비안 레시오 또는 뭐 자코비안 제로 뭐 이래갖고 따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또 뭐 딴 얘기니까 서로 이제 비슷한 건데, 수학 얘기니까 우리 뭐 요 에스펙트 레이시오만 알아두죠. 요거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요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 결과가 이렇게 요 점에 그 충진이 되면 그 다음에 인접하는 점을 찾아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왜 그 따지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꼭 정확하게 안 나와도 또 계산은 잘 될 수도 있죠. 뭐 아까 그 필렛 같은 형상이라든지 그 부위만 그렇게 된 거니까 아마 계산하는데 오차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아직도 안 끝났네. 얘가 안 끝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말로 때우고 있는 건데, 좀 꽤 에러가 이제 걸린 것 같은데, 그 UG NX에서는 요 에러가 나오면 그 어느 면이 에러가 났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표시가 돼서 이제 그 에러 난 면만 이렇게 여기 요 게이트처럼 미리 이제 메쉬 작업을 한번 한다든지 이래갖고 이제 수정해서 다시 메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 NX 메쉬를 더 선호하는 거죠. 지금 여기 너무 기다리니까 좀 중지했다가 나오면은 계속 할까요? 그러죠. 나왔네요. 그 잘못됐다고 나왔죠? 그래서 보면 얘는 그냥 예스를 해주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2090이 요 R자 글자 있는 데 같네요. 요 면에서만 에러가 났죠? 그러면은 뭐 오케이 해주고,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 메쉬 만든 거는 그냥 없애놓고, 이건 아직 있는 거고, 지금 얘네들을 2D 메쉬로 여기서 길이를 한 1 정도로 해볼까요? 이 정도 하면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잘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헤매는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만 되나? 지금은 우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단 그 머테리얼을 우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 폴리곤 바디로 나오죠? 요 솔리드 모델 자체를 선택을 해서 머테리얼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그 셀렉션에 가서 인사이드만 잡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해놓은 서피스 메쉬만 없애주죠. 지워주고, 그러면 이제 솔리드 메쉬는 남아있는 거죠. 솔리드 메쉬는 남아있고, 서피스 메쉬를 만든 이유는 단지 요 솔리드 메쉬 만들 때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제어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또 솔루션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솔브를 해주는데, 여기서 솔브 하는 게 아니고 솔버 인프 파일을 만들고, 여기 모델 셋업 체크를 지우죠. 체크를 끄고, 그리고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리드가 여기서 이제 노드고, 시테트라가 이제 엘리먼트인데, 이 데이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dat 파일로 써놨죠. dat 파일은 뭐 pdf 파일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좌표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요게 요소 몇 번이 그 노드 몇 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얘를 이제 확장자를
자꾸 이쪽으로 가냐? F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렇게 BDF로 바꿔주면 이 BDF 파일을 이 모드 플로우가 읽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임포트하고 bpilla.bdf 단위는 밀리미터로 이렇게 해서 주면 이렇게 또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요 R자 같은 거는 모델링에서 없애놓고 해도 좋은데, 저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얘를 이제 아까하고 같이 우리 메쉬를 만들어 보죠. 메쉬를 만들어 보면 얘도 이미 다 된 거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되죠. 굉장히 빨리 되고, 빨리 된다 그래 놓고 하나씩 올라가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네요. 다 됐네요. 23초 걸렸구나. 이렇게 보면 색깔이 바뀌면서 됐는데,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메쉬 스태티스틱을 보면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데이터가 크니까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지금 우선 에스펙트 레이쇼도 뭐 아까 오히려 팩트랑 거보다 좀 최대값이 좋아진 것 같고, 다음에 메쉬 매칭도 비슷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에러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단지 여기서 이제 리브가 그 반대편에 반영이 안 된 거, 그것만 이제 다른데, 그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NX에서 모델링에서 그걸 수정을 해갖고 하면 되죠. 어차피 엣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면 분할을 해주는데, 면 분할이죠. 면 분할을 바로 하지 말고 일단은 프로젝트 커브를 하나만 해볼까요? 간단한 거 여기서 하나만 해보죠. 커브로 되어 있구나. 엣지가
이제 수용될 때가 이면하고 이면도 있겠네요. 페이스 노말로, 이때 페이스 노말이 돼야 되겠죠? 면의 수직 방향으로 투영하는 거죠. 뭐 어소시에이트 필요 없고 어플라이 해서 그 다음에 면 세분을 하면 되는데, 버릇이 돼갖고 자꾸 이 명령을 안 쓰고 몰드 위자드에서 이 명령을 쓰긴 쓰는데, 우선 내가 이면을 그 다음에 얘로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안 됐나? 아이고, 가운데 게 안 됐네요. 다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이 또 안 됐네. 전반적으로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잘 안 되면 할 수 없이 탄젠트 페이스 안 하고 싱글 페이스로 잘 되던데 왜 잘 안 될까요? 이번엔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얘가 더 좀 빨라서 얘를 주로 쓰는데, 얘를 써갖고 잘 안 되면은 여기 스플리트 페이스 아니고 이제 디바이드 페이스로 쓰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다시 메쉬 제너레이션을 하면 이제 여기가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메쉬 매칭 레시오를 좀 올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자체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아두죠. 시간이 많이 지났나?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너무 길면은 지루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쉬기 전에 요거는 68,714 엘리먼트고 요거는 63,860이고 얘는 에라는 없었는데, 아니 에라는 있었지만은 52,590이죠. 근데 이제 간단한 거 외에는 잘 이제 써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면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얘로 하죠. 얘는 뒤에 언더바 1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페트람보다는 그 NX 쪽을 더 쉽게 접하고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하죠. 얘네 둘은 지우려고 그랬는데 이 지우는 것도 이렇게 해내네. 지우고 얘도 지우죠. 지워놓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기로 하죠.